우리 김성훈 의원 처음 이렇게 뵙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선거 준비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겪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밀양에 내려가가지고 조금 넓게 내려갔습니다. 다른 네. 분들은 거기에 다 계시는 분들이고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있었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사면 복권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좀 늦게 내려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우선 그 출퇴근 때 출퇴근 인사를 하시는데 예, 출퇴근 인사를 네. 하는데 오늘 근데 비가 와도 제가 했어요.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느 초등학생이 엄마하고 이제 등교하는 길인가 봐요. 등교하는 길에 예, 길에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가지고 이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기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지금? 네. 이렇게 음료수를 주면서 깨알같이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힘내세요 파이팅. 좋다. 난 사실 좀 울컥하는데 음. 이걸 받고 좀 울었어요. 솔직히. 아니 아무래도 경상남도 밀양하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명패 달고 선거 치르기가 그렇지. 너무나 힘든 동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우리 김성근 후보를 응원하는 물결들이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지금? 그렇죠. 이제 사실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밀양에서 민주당원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강심장 아니고는 살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달라진 그런 유권자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네. 좀 어떤 장면에서 체감을 좀 하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는 이제 그게 우리 밀양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제 5일마다 장이 있어요. 각 읍면별로. 그다음에 밀양 시내도 쓰고. 근데 장날 이제 선거 이제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알리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장날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노년층이거든요. 젊은 노년층. 분들. 예, 네. 그 보통 7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명함을 주면서 김성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밀양시장 후보입니다. 네. 이렇게 주면서 살짝 귓속말 비슷하게 민주당 좀 싫어하시죠? 묻습니다. 일부러. 예, 네. 일부러 물어봅니다. 그러면 반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이재명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그래요? 그런 반응이 밀양에서도. 나오는구나. 밀양에서도. 예, 실제 그렇습니다. 와, 다행이네. 그런데 뭐 민주당 싫어할 이유가 없지. 옛날하고 틀려. 그 뭐 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야 이렇게 달라진 그런 경상도의 분위기라는 거를 우리 신인규 대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너무나도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민주당도 모두의 정당,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영남의 선거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이게 선거 일회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앞으로 더 뿌리 내리고 더 깊숙하게 정말 우리 영남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에게도 민주당이 더 나가가는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뭐 밀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PK 전역이나 또 그렇죠. TK 쪽까지도 어려운 선거지만 지금처럼 이 보수의 종말이 쉬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전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로고요. 그걸 이제 민주당이 얼마만큼 잘 살려나가느냐가 네. 이번 지방선거의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그러면 밀양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저 뭐하노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거 많죠. 아, 많고. 맞구나. 네. 지금 그렇지.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명함을 주고 하면서 이제는 제발 당 보고 찍지 말고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 누가 일을 잘하는지를 보고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당 그거 필요 없다. 여태까지 뭐 저 빨간당 지지해 봤더니 별로 뭐 싸우기나 하고 뭐 맨날 그런데 바뀌는 것도 없고. 네. 그 내란도 일으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이네. 지금은 당 정당보다도 거기는 뭐 솔직히 밀양은 조금 말씀드리면 이 보수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이전에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제가 판단컨대는
최소 55%. 아, 비율로 따지면. 예, 비율 따지면. 네. 그다음에 최대로 가면은 한 70% 가까이 가고 왜냐하면 투표를 선거 결과를 보면은 시장 선거에서 66%가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뭐 제일 많이 얻은 때는 32, 3%도 있었지만 15% 얻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후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만큼 국민의힘 이 보수 지지 기반이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아무래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선거를 하면서 이 밀양을 좀 바꾸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네. 이거 과연 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보수 지역을 깨부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자신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그 아성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정말로 일을 수월하게 잘하고 있다는 건데 전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게 그 우리가 보통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식을 팔아요. 그럼 거래 대금이 이틀 있다 입금이 되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누구도 왜 이틀 있다 입금이 되느냐 근본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입금시켜 주자 이런 식의 생각을 못 했는데 저도 그러려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대통령은 물어보고 좀 고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씨? 그거를 네. 이제 하루 더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가 목돈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급하게. 네. 근데 네. 이제 당장 한 3일 뒤에 이제 이 주식에서 들어가 있는 돈을 빼서 목돈을 써야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이틀은 더 있으면 더 수익이 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이틀 뒤에 들어오니까 미리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다음날 빨간불 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억장 무너지죠. 야, 그렇기 때문에 주식 거래일과 대금 결제일의 이틀 차이 갭이라는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미국도 지금 이미 하루로 줄인 상태거든요.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빠르고 신속하게 제도를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금융위원장, 예를 들어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런 분들 다 모아놓고 하는 자리에서 다양한 또 의견 제시를 했는데 코스닥도 1불이고 2불이고 나눠가지고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이제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이제 쌓여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뭐 이란발 그 중동 정세가 좀 어려워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좀 불안정성을 보이는 건 맞지만은 이미 5천이라는 그 공약은 이미 초과 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갈지 이제 국민들이 더 응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결제 시스템을 또 의문을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또 마련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1부 리그 나눠서 또 편성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그 최근에도 그 석유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도 석유값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 가지고 의문들을 많이 안 제기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하시니까 아 이거 왜 이러지? 아직 그 이란에서 석유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비축유가 있는데도 왜 기름값은 올라가지? 빠르게 올라가지?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정말 그 민생과 직결된 국민들의 삶의 이익과 직결된 것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용의 노선이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정치의 본령이 있고 그 정치의 목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실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유능함이나 어떤 생산성 그리고 국민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형태로 네. 이제는 정치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김성 후보님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30년 넘게 복무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높은 고위직에서도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능력 사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신 변호사님께서 그 유가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우리 밀양에서도 그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가 문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해준다. 근데 기름값을 잡았다. 예, 그렇죠. 네. 어느 정부에서도 여태까지 뭐 최고 가격제라든지 이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지방에는 이거 하우스 농사에 전부 다 경유 들어간다. 기름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도시민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피부로 느낍니다. 아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그냥 자동차만 넣고 다니는 네, 그렇게 도심이랑은 하죠. 또다 근데 차이가 그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우스 이게 이제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다 경유거든요. 음.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너무 잘한다고 하죠. 야, 예. 그런 호평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고 지금 그 박선희 님이 우리
그 후보님 말씀 들으면서 내 고향 밀양 힘든 곳이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믿고 힘내세요 하시면서 김성근 후보자님 이렇게 응원을 주셨는데 정말로 이런 반응 보면은 기꺼이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저는 그 아까 아침 출퇴근 인사라고 했는데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가면서 차를 세워가지고 그 차가 좀 밀리지 않습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막 악수해주고 가시는 분도 있을 때는 아이고 정말 야 내가 이거 정말 밀양에 민주당으로 출마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죠. 야, 사실은 정말로 밀양까지도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정신 같은 것들이 뭔가 전파가 돼가지고 선거 국면을 바꾸고 있다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나 놀라워지고 있거든요. 우리 신인규 대표가 보기에도 그런 온기가 감지가 됩니까 여러 곳에서? 아니, 저는 이제 특히나 보수 쪽에서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있다가 전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보수 성향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지금의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너무 일 잘하고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분들이 이제 느끼고 마음을 여는 거죠. 정말 저는 위대한 변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국민 통합입니다. 이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일책무인데 그동안에 어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뭐 통합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대표적인 사람들 와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게 다지. 그리고 정책 운영할 때는 늘상 국민들에 대해서 통합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지지층의 대표자로서 대통령 칭호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력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한번 그 말씀하셨잖아요. 외교해 보시니까 대한민국 진짜 국력 키워야겠더라. 그럼 뭐 대한민국이 어디 뭐 헬스장 가서 뭐 엮기 듭니까? 힘을 키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리더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주는 게 저는 국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이런 실용의 노선, 중도 실용, 그리고 국익 중심, 이 통합의 정치가 저는 그걸 뉴 이재명 현상으로 맞아요. 부르는 네. 거고 이건 더 가속화돼야 될 저는 국정 운영의 분명한 흐름이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중도, 요즘에 저는 여론조사 보는 재미로 사는데 코스피 지수랑 아마 또 뭐 내일도 또 나오겠죠? 나오면은 중도부터 이렇게 봐요. 그럼 지난주만 봐도 75%의 중도 국민들이 네. 지지를 한다? 이 어마어마한 효과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효능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통합의 저는 움직임을 아마 계속 더 이어가 주시기를 저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신인규 대표의 별칭이 좀 하나 더 생겼다고 그러던데 뭐 애닝규라는 별칭이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저한테 네. 어디 갈 때마다 댓글로 누가 네.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삐인규라 그래가지고 전 뭐 저 삐졌냐는 줄 알았어. 삐인규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알파벳 B보다는 전 뉴 이재명이니까 애닝규로 부르는 게 낫겠다. 네. 근데 요즘에 뉴라는 단어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된 게 제가 그냥 독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도 신이니까 요게 이제 상달신인데 새신자에 새신으로 뉴까지 그냥 바꿉니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뉴로 애닝규로 해서 간다. 네. 애닝규로 좀 불러주세요. 애닝규. 그 애닝규의 뉴자 그러면 네. 뉴 이재명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밀하게는 우리 김성근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경찰 중에서도 실세 오브 실세인 경찰청 정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분은 나중에 출마를 하더라도 빨간색 옷 입고 나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파란색 옷을 입고 출마를 결심하신 배경이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하면서 우리 경찰 하면은 보통 뭐 보수일 것이다. 또 이런 생각 많이 맞아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경찰 하면 또 수사를 많이 하니까 범인을 검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수사는 우리 경찰 업무의 일부에 속합니다. 전체 업무 예, 중에서 전체 업무 네. 중에서 거의 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예방이 더 많은 업무를 차지고 예방은 행정입니다. 행정.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 30년간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그 계곡에 경기도의 계곡에 왜 그 자리세 계곡 받고 정비사업. 뭐 한 정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무도 못했죠 그거를.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경찰이 또 협조해 줘야 되고 또 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봤자 계속 찾아오고 저희들도 그 뭐 업무 원조를 많이 해봤지만은 시청이나 도청, 군청 이런데
걔 끊임없이 가가지고 항의하고 집회도 많이 해요. 그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또 집회하면서 온갖 개인 그 자치단체장에 대한 개인적인 험담도 늘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럼 표가 깎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비를 했다는 데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이 은평구거든요. 네. 은평구는 경기도하고 바로 연접해가지고 그 계곡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는 가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길래 야 네. 정말 행정에 달인이구나. 옳은 길로 그러면서.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하루하루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방문하셨을 때 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동행했죠. 네. 그 대통령이 나갈 때 강훈식 비서실장 데리고 잘 안 나갑니다. 이런 비서실장을. 그래서 나가서 강훈식 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만나고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비토라 그럴까요? 그렇죠. 안 좋은 인상 또 이런 걸 사전에 제거해버리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저는 미국 방문의 성공의 지름길 아니었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건 절대 네.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태 대통령 중에 자기들이 뭐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대통령들 중에 그렇게 한번 누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제가 그걸 봐갖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도 해봤고. 솔직히 잘 나가셨죠. 예, 솔직히. 뭐 네. 저희들이 이제 정보국장 그러면은 사실은 대한민국 정보국장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데 혹시 정보국 그러면은 정보 형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들이 사찰이나 하고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붕어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붕어도 잡히고 뭐 다른 고기들도 잡혀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붕어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예 윤석열이는 그걸 자체를 못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죽였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국정 국무회의 할 때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뭐 금방 이렇게 소화해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행정가적인 면모에 반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항로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네, 결심을 하고 민주당으로 네.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이었는데 그야말로 이 얘기를 드리면 애인규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